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벅찬이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사소한 것에서 발견해보는 시간. 오늘 우리가 죽지 말아야 할 사소한 이유. 오죽사. 안녕하세요. 허전하네요. 아니 무슨 말을 하자마자 허전하다 그래요. 자리도 바뀌어가지고 더 허전한 것 같아. 허전하다기보다는 그러네. 약간 평소에 그 허스키한 목소리가 그렇죠. 탁한 목소리. 탁한 게 탁성. 없으니까 약간 더 깔끔한가요? 깔끔한 느낌이에요. 약간 노이즈가 없어 인사할 때. 에디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네. 뭐하다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못 나와서 저랑 카야가 둘이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어쩌다 걸리신지 모르겠는데 요즘 좀 많이 귀찮아하시고 성의 없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걸리신 건 아니겠죠? 이거 때문이 아니라 뭐 본업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닐까. 아 일하기 싫어가지고? 어, 그럴 수 있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의지로 코로나에 걸렸다. 역시 마케터. 마케터 분들은 다 걸렸더라고요. 아니 이게 편견을 조장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워낙 떠들어대니까. 걸리신 분들 중에 저희 회사에 직군이 마케터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아 이게 참 사람을 많이 대면하고 뭔가 대화를 많이 할수록 이게 발병이 높아지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저희 댓글부터 읽을까요? 좋습니다. 드디어 되게 오랜만에 읽는 것 같아. 오랜만에 많이 쌓였어요. 저희가 그동안은 별로 신규로 올라오는 댓글이 없었는데 이번엔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라이젠 1024님 점점 재밌어져요. 자기 전에 듣기 좋아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간결한데 자기 전에 듣기 좋은가? 이건 잘 모르겠어.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아이디라서 더 기분 맞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애플 팟캐스트에 고노야로의 이종사촌님이 에디님의 조언에 따라 팟빵 깔아보려고 했지만 생각만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그냥 오죽삽 애플 팟캐스트 지킴이 하겠습니다. 근데 에디가 무슨 조언을 아니 근데 왜 그대로 안 읽고 약간 바꿔요? 정제를 한 거죠. 아니 댓글을 읽는 거면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만 꾸벅 충충충은 잘 못 읽겠어요. 그것까지 해야죠. 아니 너무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달아주신 분의 톤이랑 이 애티튜드를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 노력해볼게요. 에디의 빈자리를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웃긴 게 팟빵 깔아보려고 했지만 안 됐다 하셨잖아요. 팟빵도 틀렸어. 팟빵. 실천해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패하셨네. 그렇습니다. 다음 거 읽어볼게요. 9866-2277님. 출퇴근 왕복 4시간 팟캐스트 12개 구독하는 사람입니다. 오죽사 저의 최애 팟캐스트로 등극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제일 재밌는 친구들 대화를 옆에서 들으며 같이 낄낄대는 기분. 내적 친근감 너무 심해져서 합정 순댓국집에서 세 분 목소리 들리면 아는 체 할 것 같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저도 이걸 읽고 너무 감사했는데 좀 무서웠어요. 왜요? 우리가 순댓국 먹다가 누가 아는 척한다? 아니 아는 척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그분들이 알게 되니까. 왜 뭐 크게 다른가요? 아니 팟캐스트로 들을 때는 자기가 상상하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일 것 같다.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 실제 모습을 딱 마주쳤을 때 좀 깰 수 있잖아. 저는 실제가 나은 것 같은데요, 우리?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콘텐츠에서 생각해요?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막 매력적인 것 같지 않아. 근데 맥스는 포장이 좀 되어 있잖아. 목소리도 그래요? 좋다. 막 이런 이미지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속기 쉽다고요. 그거는 따뜻한 사람일 것 같다는 이미지 아니었나?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에디 같은 경우는 패션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가 들킬 수 있다. 그치, 그죠? 그래서 무서웠는데 가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이게 회사 생활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쵸. 혹시 마주쳐도 인사를 뭐 해주시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거를 끊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계속 그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에디 대신에 게스트가 한 명 생겼죠. 그쵸. 저번에 구이사님에 이어서 두 번째 게스트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환영 좀 해주세요. 누구신가요? 네, 저는 면목동에 사는 건이맘 밈이라고 합니다. 건이맘? 건이맘이 뭐죠? 제가 같이 산 지 10년 넘은 고양이가 있는데 이름이 네. 건이에요. 건이. 근데 네. 왜 맘이에요? 그러게. 그냥 파파 아니고. 파파 아니고 왜 맘이냐? 그거 물어본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럼 맘이 저는 어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네. 오 좋아요. 건이맘. 건이는 왜 건이에요? 건이는 그 건희인데 그 회장님 돌아가신 회장님이랑 너무 닮아서. 네. 고양이가요? 네네네. 10년쯤 전에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걔가 파양류 출신인데 원래 이름이 달랐어요. 근데 저한테 입양 오면서 제가 이름을 원래 뭐였죠? 원래 로키였습니다. 로키. 너무 다른데요?
덕기랑 건이는 너무 다르지 않아? 몇 살이죠, 건이? 건이가 지금 11살입니다. 아, 11살. 한국 나이로. 네. 꽤 있으시네요. 네, 저희 그렇죠. 집에도 한 마리 마루라고 있는데 몇 꽤 살인가요? 있으시거든요. 15살이거든요. 다들 긴장하셨나요? 아직 애기네요. 그런가요? 네, 그럼요. 요즘은 다들 오래 사니까 한 30살까지 살 것 같아요. 미미라고 부르면 되나요? 괜찮으시면 미미가 전 편합니다. 미미는 뭐죠? 왜 미미예요? 미미는 설정하신 원래 닉네임이에요? 제가 요번에 취업한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혹시 영어 이름 지어오라고 하면 난 미미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미미. 왜냐하면 뭐 하여간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 옛날에 다녔던 회사에도 미미를 쓰시는 남자분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분이 어땠는데요? 저희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같은 영어 이름을 쓰는 사람은 비슷한 성향일 수 있다. 카야가 진짜 특이한 이름인데 카야를 쓰는 애들은 뭔가의 그 특징이 있을 거다.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 있어요. 그분은 어땠어요? 독특해. 그분도 약간 십덕이었나? 어딘지 모를 유니크함이 있는데 좀 더 오늘 얘기를 해보면 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미미님 환영합니다. 뭐 하는 반갑습니다. 사람이에요? 저는 그 작은 스타트업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를 맡고 있습니다. 이과시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개발자가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었죠. 그러면 뭘 하시다가 개발자를 하신 거예요? 원래는 물리학으로 대학원을 다니다가 석사를 마치고 세계 일주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리 봐둔 데가 있어서 캄보디아에서 한식당을 좀 하다가 한식당? 카페 아니었나요? 카페도 거기는 이제 커피랑 음식을 같이 팔기 때문에 커피도 팔고 이제 한국 음식도 제육볶음 이런 거 만들어서 팔고 그러다가 이제 댕기열에 심하게 걸려서 한국에 들어와서 개인 카페랑 프랜차이즈 카페 좀 하다가 맥스님이 저한테 너는 개발이 어울린다 하셔가지고 진짜 그 한마디에 하신 건 아니죠? 뭔가 그래도 평소에 생각이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네. 근데 일단 제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회사를 다녀보고 싶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 다닐 거면 너 개발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학원도 제가 그냥 주변 개발자분들한테 물어봐서 이제 거기를 다닌 거죠. 왜 개발자가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다니면서도 코딩 같은 걸 한대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든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제안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친구가 이렇게 뭔가 직업적으로 추천해주고 그걸 하게 되고 막 이런 게 흔하진 않은데 약간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느낌이네요. 저희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는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그렇지, 한마디도 어른이 돼서 이제 친해진 거예요. 어른도 30 넘어서 친해진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오히려 엄청 어렸을 때 만난 친구보다는 나이를 먹어서 딱 친하게 된 친구가 진짜 내 성향이나 그렇죠. 더 취향에 맞는 친구일 수 있다. 근데 저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사실 그냥 주변에 있으니까 그치. 친했던 것들이고 이제 어른 돼서 내 어떤 성향이나 취향 같은 것들이 확고해진 다음에 친해진 거니까. 근데 지금 딱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저희가 되게 간략하게 들었잖아요. 미미 맞아. 미미 확실해요. 칭찬으로 들으면 될까요? 그쵸. 이게 알겠습니다. 평범한 삶의 궤적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원하는 그런 가치랑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약간 그대로 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도전하고.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미미 맞아요. 감사합니다. 또 미미 닉네임 쓰시는 분들이 제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난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카야가 궁금한 거 있었대요. 그 초전도체. 오늘 오기 전에 살짝 물리학을 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좀 듣고 왔어요. 정보를. 근데 요즘 또 초전도체가 핫하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듣다가 요즘에 인터넷 보다 보면은 그 우리의 미래 모습 이러면서 막 뜨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 미래 모습 중에 하나가 약간의 그런 이제 공중 도시라고 할까요? 공중으로 막 이동 수단이 다 막 진화하고 약간 그런 흔히 미래의 서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있는데 네네. 저희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중에 띄우는 힘을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기장으로 한정을 한 거고요. 네.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자기장 말고도 이제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중력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 붙잡혀 있는 거니까 네.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는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밖에 없지만 중력에도 밀어내는 힘이 발견이 된다면 그걸 이용해서 띄울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공중도시라는 거를 궁금해 하시길래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갑자기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은 왜 지구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중력이 없어서?
중력이 없어서. 중력에 반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반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맥스님 의견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주 정거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균형을 절묘하게 맞추고 있는 거죠. 떨어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전에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들었었냐면 한 건축가가 그 균형이 맞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를 거꾸로 짓는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게. 그래서 그런 상성화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오히려 현실 실현 가능한 근데 이 공중 도시가 아닐까. 반중력이랑 초전도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이제 아까 초전도체랑 반중력은 당연히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냥 이제 꼭 자기장만 있는 건 아니다. 초전도체가 아니어도 갈 길은 몇 가지가 더 있다. 초전도체를 물어봤는데 왜 이상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전도체를 물어보면서 공중도시를 얘기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초전도체 논문이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 논문까지는 안 궁금할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깊이 여쭤보도록 네네.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은 사실 그 얘기도 많이 궁금하고 재미있겠지만 저희가 또 준비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과학 시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맥스의 그 양자역학 이후로 과학에 대한 얘기는 다 양자역학을 하세요. 다 양자역학에 여기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과가 다 담당했었거든요. 저희 둘은 문과라서 근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 같아서. 결론이 나진 않았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로 그때 또 다른 카테고리로 모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다음에 뭐 과학 관련된 영화라던가 네네네. 이런 거 할 때 하면 좋겠다. 좋습니다. 할 수 있죠? 저야 좋죠. 불러만 주시면 달려옵니다. 네, 미미님 아주 적극적이시고 너무 좋아요. 오늘 원래 저희가 다른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에디가 급하게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네. 좀 주제를 바꿔봤거든요. 오늘의 본 주제가 뭐죠? 에디가 없어도 되는 얘기. 에디가 저는 콘텐츠 얘기할 때마다 좀 입을 닫고 있더라고요. 마케터인데 이렇게 콘텐츠를 안 봐도 되나 싶어. SNS만 하는 거지. 소셜 마케터시군요. 그래서 콘텐츠 얘기인데 어떤 콘텐츠냐면 저희가 블로그를 시작했죠. 네,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네. 오죽사의 잡다한 블로그가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좀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제 첫 글이 이제 그런 거였어요. 좀 좋아하는 걸 만들고 싶다. 였는데 그 주에 이제 친구들 집들을 했는데 이 미미랑 다른 친구가 같이 왔거든요. 근데 둘 다 그 애니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애니라는 게 그 일본의 애니를 말하는 거죠.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그렇죠. 일본 애니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근데 그 전까진 몰랐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걸? 아까 이 친구는 알았는데 그 다른 친구도 이 정도까지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둘의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이제 그럼 우리도 애니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어떤 좋아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몰입해 있는 친구를 부르게 된 거고. 맥스가 애니에 빠져든다 이게 좀 상상이 잘 안 가긴 하는데. 저도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울려요. 한편으로는 왜 어울리는 거예요? 뭔가 약간의 그런 의외성이랄까? 그렇죠. 파고들기도 좀 네. 좋아하고. 그러면 미미님한테서 그게 보이나요? 그냥 딱 보기에. 사실 저는 그 어떤 분야의 애니를 좋아하실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그런 거 어울려요. 어떤 거? 약간 로봇 나오는 애니들 있잖아요. 그런 관상을 보나? 느낌이 좀 잘 어울려요. 제가 제목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본인이 로봇 나오는 애니를 좋아하나요? 굉장히 좋아하죠. 네. 제가 SF랑 로봇도 사실은 계열이 있거든요. 이게 일반 로봇물이냐, 슈퍼 로봇물이냐. 뭐가 달라요? 거대 로봇물이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합체를 하느냐 안 하냐. 그렇게 리얼 로봇물이냐, 리얼하냐. 리얼 로봇이 리얼 뭐죠? 로봇은 뭐야? 리얼 로봇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커피 따주는 로봇. 아니지. 사람의 형상을 한 로봇이 리얼 로봇이야. 전 약간 뭐예요? 좀 이제 진짜시네? 뭐라고 네? 아니요.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좀 현실성이 더 있는 너무 산으로 가지 않는 산으로 가는 거는 퍼스트 건담 같은 거. 그러니까 산으로 현실에서 가는 있을 법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제가 알기로는 에반게리온을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거는 어떤 계열이에요? 그거는 현실성 있는 건가? 일단 로봇물이 아닙니다. 왜죠? 에반게리온이 로봇이 아니기 때문이죠. 생물인 건가? 네, 살아있는 그 유기체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로봇물이 아닙니다. 약간 전문가의 느낌이 나요.
전문가의 느낌이 나고 어.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확고한 자기만의 그게 지금 약간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거 편견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질문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본인이 진짜 덕후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 하려고 했는데 질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질문을 하고 싶은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애니를 좋아한다 하면은 약간 그런 표현 쓰잖아요. 씹덕이라는 표현.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씹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전에 오타쿠라는 단어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전 좀 오히려 옛날 단어라고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단어를 좀 많이 썼던 거를 이제 좀 그게 씹덕으로 바뀐 느낌? 오타쿠는 그냥 일본어 아니에요? 오타쿠는 일본어죠. 네. 무슨 뜻이에요? 매니아 같은 건가? 이렇게 정확하게는 이제 정설은 오타쿠에서 오는 일본어 앞에 보통 오가 붙잖아요. 오사케 뭐 이런 게 붙는데 그런 오고 타쿠는 그거예요. 한자로 덱. 그러니까 2인칭 존칭이에요. 오타쿠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의 1세대 애니메 님 같은 건가?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그 1세대 오타쿠들이 196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커뮤니티에서 이제 서로 부르는 게 오타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진짜 존칭으로 쓰던 거예요. 그 커뮤니티에서 님 이렇게 부른 거랑 그렇죠. 비슷한 거네요. 원래 90년대 님이라는 표현은 되게 정중한 표현이었잖아요. 그게 변질됐듯이 오타쿠도 좀 재밌네요. 단어가 그런 정설이 있는지는 몰랐네. 이 설명마저도. 그리고 저희가 사실 그 이런 것들 물어보지 않고 그냥 어떤 애니를 시작해 볼까라고 해서 저는 호소다 마모루의 애니를 한 편 보고 왔고 카야는 저 신카이 마코토 걸 봤어요. 그러니까 본 이유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일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 대중이 생각했을 때 애니라 함은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신카이 마코토라든지 이 류가 하나 있고 하나는 지브리의 그 스튜디오의 그런 류가 있고 그리고도 이제 하나가 구별되는 게 완전히 이제 마이너하다고 느껴지는 영역들. 뭐 아까 말씀해주신 로봇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돌이 이제 뭐 아이돌을 다룬 만화라든지 한동안 약간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 그래서 이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우리가 쉽게 대중성도 있고 접하는 거는 딱 이 처음에 말한 이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맥스랑 둘이 나눠가지고 이제 하나씩 보고 왔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그 감독들의 작품들 중에 최근에 또 화제가 많이 되거나 그런 것들도 있었어가지고 우선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봤어요? 저는 신카이 마코토 거 중에 3개 작품 정도를 봤는데 날씨의 아이, 너의 이름은 언어의 정원 이렇게 봤어요. 근데 날씨의 아이를 가장 최근에 봤고 너의 이름은을 그 전에 그리고 언어의 정원도 좀 옛날에 본 것 같아요. 초속 5cm 안 봤어요? 그거 아직 안 봤어요. 아 진짜? 그래서 모든 작품을 못 봤기 때문에 뭐 이 감독의 작품들이 다 어떻다 저쩌다 뭐 이거는 말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3개나 봤기 때문에 대략 어떤 느낌이나 스타일은 알 것 같다. 그리고 3개 이상으로는 안 봐도 될 것 같다. 별로 취향이 안 맞았던 건가? 왜냐면 일단 제가 좀 뭔가 이제 감정이 메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10대랑 너무 멀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감독의 영화들이 대체적으로 주인공들이 다 10대더라고요. 오늘 제가 본 3개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 10대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각각의 작품에서 제가 거기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입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날씨 아이 같은 경우는 그 남자 주인공이 자기가 살던 데서 가출을 해서 도쿄로 오거든요. 근데 왜 가출을 했는지가 안 나와요. 근데 부모님은 실종 신고까지 했고 뭐 이건 나중에 결말을 가면 알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돌아가서도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왜 가출을 해서 왜 저 곳에 가는지 거기서부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몰입이 안 돼. 미미님은 F예요, T예요? 저는 극 F입니다. 극 F. 제가 T여서 그런 건가요? 극 T거든요. 아니 일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왜 가출했는지를 말해줘야 저런 것 때문에 집을 나왔구나 제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약간 그게 되잖아. 근데 그냥 집이 싫고 뭔가 10대의 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고 언어의 정원 같은 경우는 그 남자 주인공이 자기 선생님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도 걔를 좋아하는데 도저히 그런 경우 있어요. 나 몰입이 안 되는 거야. 나이 차이가 많이 났나? 좀 나긴 나죠. 당연히. 근데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뭔가 선생님과의 그거를
사랑이 메인 소재로서 딱 이렇게 뭔가 풀어진다는 게 감정적으로 약간 몰입이 안 됐어요. 내가 너무 선생님들하고의 그런 언어의 정원은 그러면 완전 로맨스예요? 거의 그렇죠. 로맨스라기보다는 어쨌든 둘의 그 어떤 관계가 중심인 얘기는 맞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게 좀 힘들었고, 근데 보다 보니까 이 감독님 작품들의 특징이 굉장히 어느 순간에 가면은 감정이 되게 폭발하는 씬들이 있더라고요. 엄청난 클라이맥스라고 할까? 근데 거기에 막 이입해가지고 감정이 이렇게 같이 팍 터져야 내가 되게 그 영화를 좋아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캐릭터에 대한 이입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터지질 않는 거야. 그냥 걔네들은 막 난리가 났어. 근데 나는 그냥 무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그게 개연성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약간 개연성도 개연성인데 그러니까 캐릭터의 또 감정을 제가 잘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막 걔네들은 막 되게 간절하고 뭔가 이렇게 절박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이입이 잘 안 됐어요. 학창 시절에도 그랬나요? 고등학생 때도? 일단 그때는 이런 영화를 잘 안 봤어요. 그땐 영화를 안 봤을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주로 스릴러랑 공포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래도 드라마는 많이 봤거든요. 차라리 일본 영화나 드라마는 많이 봤는데 애니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어쨌든 그래서 뭔가 그런 몰입에 힘든 점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주얼은 진짜 아름답다. 그리고 그림 너무 예뻐. 이 중에 3개 중에 2개가 이제 비 오는 날의 풍경이 되게 중요한 작품이었는데 되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 오는 날의 그런 정서라고 해야 되나? 그걸 정말 잘 표현한 거는 맞는 것 같다. 그쪽에선 진짜 뛰어나시다. 근데 그거였다. 예뻤다. 저는 그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봤거든요. 그것만 봤어요? 전에 다른 것도 봤어요? 네, 하나만 봤어요. 또 뭐 있죠? 아니, 좀 더 보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늑대아이를 보긴 했는데 네. 기억은 안 나거든요. 나 안 본 줄 알고 왓챠피디아에 들어왔는데 내가 별점을 4.5를 줬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아예 기억 안 나. 근데 혹시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4.5점을 줬는데 기억이 안 날 수가 기억나나요? 뭐요? 저도 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오래됐다? 네. 네. 어쨌든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어땠어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저는 그 일본 애니에 대한 이미지가 신카이 마코토거든요. 신카이 마코토의 그 어떤 어린 학생들이 뭔가 히어로가 되는 그러니까 그 스즈메라던가 뭐였죠? 너의 이름은 다 어떤 재난 속에서 히어로의 역할을 부여하잖아요. 날씨아이도 그래요. 날씨 아이도 그래요? 날씨 아이도 그 재난 3부작인가요? 재난 3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시가 잠기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좀 억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어떤 당위성을 부여하는 게 엄청난 일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게 사실 그렇게 막 좋은 설정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진짜 이 소녀가 어떤 좋아하는 남자를 구하기 위해 막 이런 설정 자체가 오히려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카야 얘기 듣다 보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일본 애니는 다 10대 소년들이 주인공인가? 주로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애니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게 있나요? 뭐 아닌 것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두 분 말씀이 맞아요. 10대가 주인공인 이유는 아주 간결합니다. 타겟이 10대이기 때문이죠. 타겟이 우리가 아니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0대보다는 오히려 어른들이 더 많이 본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그게 아닌가 보네요. 그 이미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10대 때 잡힌 거죠. 그거를 저처럼 저처럼 26년째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카이 마코토랑 또 다른 점 그거였어요. 신카이 마코토 영화는 음악이 맨 앞에 나와 있어. 음악으로 감정을 다 만들어가는데 그치. 이 호소다 마모루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냥 서사로 만들어가는 느낌이어서 더 좋았고.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누가 이 날씨의 아이에 대해서 평을 남긴 걸 봤는데 그 주제가를 부르신 그룹은 생각이 안 나는데 레드임프스? 맞아요. 그들의 110분짜리 뮤직비디오다. 이런 평이 있었는데 맞는 것 같은 거야. 너의 이름은도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정말 대표적인 주제곡을 정말 이렇게 바꿔 가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 미미는 부를 때마다 왜요?
저는 익숙해졌는데. 아니, 뭐 중국집 같기도 하고. 아무튼 미미는 이 두 감독님 영화를 다 봤나요? 다 보진 못했는데 두 분보다 많이 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뭐 누가 더 좋아요? 누가 더 좋냐고 하면 일단 답부터 드리면 저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을 더 좋아.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니 저한테 그 시간을 달린 소녀를 추천해서 본 거거든요. 그거는 그 작품이 저는 굉장히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왜 위대하죠? 그때 했던 얘기 있었잖아요. 이제 보셨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보셨나요? 시간을 네, 저도 달려서요? 봤어요. 저는 거기서 그거 한마디로 영화가 축약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여주랑 남주가 헤어지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기다릴 테니까 빨리 와라. 미래에서 기다릴게 뭐 이러나. 그런데 여주가 이렇게 말하고 끝나요. 빨리 갈게. 뛰어갈게. 맞아요. 그 이전 내용은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장면만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서 가끔 재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강렬함이 있는 거.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달리는 소녀를 보면 그 영화가 생각난다고 했었나?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애니든 영화든 이제 드라마든 소녀가 목적을 가지고 달린다면 제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한번 재생되고 괜히 더 정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강렬한 영화였나 보네요. 네, 저 그랬습니다. 근데 F여서 강렬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설명을 듣는데 빨리 갈게 뛰어갈게. 그게 뭐지? 근데 저는 이해돼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시간을 달리는 소녀 그 영화에서 오히려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거든요. 그 줄 손목에 빨간 줄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스쳐가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너의 이름은 아니야? 그런가? 너의 이름 죄송합니다. 그 너의 이름. 인상적이지 않았나 보네. 아니 죄송. 지금 머릿속에 두 개가 섞여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그러면 그 십덕들은 이 두 감독을 어떻게 보나요? 이게 우선은 이제 십덕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고. 십덕을 대표하는 건 아니고. 네, 대표하는 건 아니고. 미미님의 생각. 저는 이제 되게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십덕들의 그렇죠. 공격을 받을까 봐. 팩트가 아닌 걸 이제 전달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쵸. 뭐 대표한다기보다는 그냥 오늘은 십덕 중에 한 명으로서. 한 명의 그 중에 한 명으로서 그쵸. 제 의견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제 두 분이 보신 건 다 극장판 애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십덕들의 타겟이 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 건가요? 그 야구 팬들이 야구에 미칠 수 있는 건 야구 경기가 매일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그 세계관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애니들은 진행되는데 극장판은 길어야 3시간이잖아요. 거기서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세계관을 만들고 인물을 구축하고 그걸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덕질할 건덕지가 별로 없는 상대적으로 적죠. 그럼 그 애니 자꾸 십덕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괜찮습니다. 애니 십덕들 사이에서도 어떤 계열이 있나요? 계열. 애니의 계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애니의 계열. 애니의 계열이요? 뭐 아까 말한 뭐 로봇물이라던가. 네네. 로봇물 말고는 뭐가 있죠? 너무 많죠. 마법소녀물. 마법소녀물. 네, 뭐 전대물. 전대물이 뭐예요? 전대물은 이제 애니로 들어가진 않는데 어린 시절에 그건 왜 안 들어가? 바이오맨, 후레시맨 이런 거 보셨나요? 뭔지 알아요. 네, 정확하게는 전대물이 아니라 특촬물인데 올바른 단어는 특촬물. 네, 전대는 이제 때로 몰려 나와서 전대라고 하는 거고. 근데 주인공이 하나인 사람 작품도 있잖아요. 가면라이더 같이. 그걸 전대물로 부르면 안 되는 거죠. 네, 정확한 단어는 올바른 단어는 특촬물이라고. 특촬물 안에 그럼 전대물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예를 들면 최애의 아이 이런 건 무슨 류예요? 그러면? 그거는 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그거는 지나갔다고 하던데. 지나갔다? 그러니까 한때 유행이었다는 식으로. 아이돌이 주인공들이었던 게 좀 지나갔고 최애의 아이는 그걸 좀 비트는 거죠. 약간 그 어떤 화려한 아이돌의 약간 뒷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그럼 마법소녀물은 뭐가 있죠? 마법소녀물은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라는 걸 아시나요? 전혀 몰라요. 아니면 마법소녀 리나는 알아요. 세일러문도 있을 거고 체리. 가장 편하게는. 네, 뭐 카드캡터 체리도 있을 거고. 천사소녀 네티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그거 뭐였죠? 피치? 웨딩 피치. 웨딩 피치. 진짜 옛날이다. 그것도 거기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변신을 하잖아요, 마법소녀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은 할 수 있는 거네요.
거기서 시작할 수 있죠. 그 세계관이 마음에 들고 거기서 나오는 캐릭터들의 공감이 되고 나를 이제 투사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죠. 투사하는 게 좀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왜냐면은 제가 그 일원이 되는 거니까요. 네. 공감의 질이 다르죠. 나를 투사한다. 와, 나를 투사한다. 그러면 어디에 내가 투사되어 투사가 안 있나요 되네.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투사되어 있는 거. 가장 많이 투사되어 있는 건 이제 제가 97년도에 에반게리온이라는 작품을 봤는데 거기서 남주인 이제 신지? 이카리 신지에게 그걸 보면서 제가 중2병이 왔어요. 조금 이르게 왔는데 그게 겹쳐지는 거죠. 중2병 나의 어떤 세상에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나랑 같은 고통을 겪고 있어서 나를 이해할 거야. 해서 이제 거기에 빠지고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초등학생이었는데 97년도면 초등학생이었죠. 이게 딱 그 같은 입장일 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10대 때 날씨 아이를 봤으면 달랐을 것 같아. 근데 저는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예전에 맥스님이랑 제가는 아니고 맥스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작품을 볼 때는 그 보는 방법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작품의 주제나 어떤 일관성을 중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중시하는 거다. 두 분은 주로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친구 게 사이에 보통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하는 게 이 친구밖에 없어요. 이런 면에서 잘 맞아서 친구인 거구나. 아니 약간 둘이서 말했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주로 뭐랄까 어디 무슨 영화 모임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실제로 같이 독서 모임을 했었죠. 그 영화를 다루는 독서 모임. 그렇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있었는데. 네. 두 가지 있었는데 이제 맥스님은 후자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 어떤 미장센 이런 걸 더 중시하는 거고 이제 카야님은 어떤 일관성 아니면 도덕적 올바름 이런 게 네. 도덕적 이런 게 조금 중요한 거죠. 네. 네. 왜 가출을 했는지 이유가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에반게리온으로 십덕이 됐다고 보면 되나요? 정확합니다. 에반게리온이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죠? 어떤 애니였죠? 어떤 애니냐면 2014년 서기 2014년에 2014년? 우리한테는 과거네요. 그렇죠. 근데, 97년에 나왔으니까. 2014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로봇처럼 생긴 아이들이 지구를 침략합니다. 정확하게는 일본의 한 곳을 침략하는데 네, 제3 신도쿄시라는 곳을 침략하는데 시작은 그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에반게리온이라는 기체에 태워져서 그 상대편을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예수의 제자 사도할 때 그 사도라고 부르는데 걔네들을 물리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뒤에서 진행되고 있던 얘기들이 나오고 그럼 거기서 신지는 어떤 역할이에요? 이카리 신지는 그 아버지 걔 아빠가 이제 이카리 겐도인데 걔 그의 꼭두각시이자 어떤 그 계획의 부속품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약간 그 파일럿 같은 건가요? 아버지는 파일럿은 아니고 그 네르프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수장입니다. 그럼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 아들을 이용하는 약간 그런 거예요? 네, 정확하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꼭두각시. 약간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근데 이제 그렇게 그게 흘러가다가 거네. 끝판에 가서는 뒤집히는 거죠. 네. 상하관계가 뒤집히고. 그런 내용이군요. 네네. 처음 알았어요. 그런 내용. 그러면 에반게리온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나요? 이제 2021년에 끝났죠.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네. 그럼 97년에 시작해가지고 2021년에 끝난 거예요? 97년에 시작해서 그거는 이제 애니판이었고 그 다음에 극장판이 나왔어요. 2개가.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한번 끝났는데 2008년 7년인가 그 감독 안노 히데야키가 에반게리온 리부트를 선언해요. 그래서 극장판을 4개를 만들죠. 근데 그거를 한 13년에 걸쳐서 천천히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완결이 난 게 재작년에. 그럼 재작년에 나온 극장판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엔딩은 그러면 마음에 드시나요? 전혀 마음에 들지 않고요. 보통 리부트하는 경우가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안노 히데야키 감독 특성이 약간 그 작품에 자기 투사를 너무 심하게 해서 감독이 우울하면 그 시절에 만드는 진짜? 작품은 우울해요. 근데 에반게리온은 작품이 하나잖아요. 근데 이걸 13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그 변화가 느껴지나요? 심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네. 그걸 겪으면서 그 앞에 2개가 있고 뒤에 2개가 있는데 작품의 색깔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작품이라고 봐도 될 정도. 그러면 그 앞과 뒤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당연히 앞을 더 좋아하는데 네.
앞을 더 좋아한다는 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에반게리온의 어떤 색깔이 더 맞는 작품이라서? 색깔에 맞다기보다 이거를 리부트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리메이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새로 그린 거예요. 근데 뭐라고 안노가 선언을 했냐면 자기가 왜 에반게리온을 리부트하느냐. 에반게리온부터 지금까지 나온 애니 중에 에바보다 신선한 애니는 없다. 새로운 애니는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 그린다. 하고 뭘 선언했냐면 좀 대중적으로 그리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두 작품을 진짜 굉장히 대중적으로 진짜 흥미진진하게 그렸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나의 에반게리온은 이렇지 않아 하는데 그걸 대중으로 끌어온 게 마음에 안 드는 거구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좋았어요. 신선했어요. 오히려 그 작품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구나. 스피노프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럼 저는 아까 말한 2014년 그게 에반게리온의 어떤 작품 세계에서 되게 중요한 연도였던 것 같은데 중요한 연도였죠. 2014년에 뭐가 있었나요, 실제로? 2014년에 뭐가 있진 않았고 2000년도에 세컨드 임팩트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작중에서. 작중에서 말고 실제 우리 2014년이 됐을 때 그 작중에서 2014년이 되게 중요한 설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쯤에서는 뭔가 냈을 것 같은데 굿즈라도 팔았을 것 같은데. 굿즈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때쯤에 이제 그런 걸 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창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달로 보내지거든요. 실제로 그걸 모형을 만들어서 달에 보내자. 근데 목음을 했는데 저도 참여를 했는데 그럼 뭐 엔화로 했나요? 아니, 참여액이 모자라서 네네, 엔화로 했죠. 네. 많이 모자랐나? 뭐 반도 안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했으면 재밌었겠다. 그렇죠. 조그맣게 만들어서 달로 보낸다 이게 근데 목표였는데. 의외다. 팬층이 엄청 두터울 것 같은데 그게 안 모이네요. 잊혀질 때쯤 됐었다는 얘기겠죠. 10년쯤 됐으니까요. 1997년에 시작해서 2014년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에반게리온을 시작하려면 뭐부터 봐야 돼요? 어떻게 시작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좀 파고들고 싶으신지 아니면 에바라는 거 대충 이런 작품이구나 이걸 먼저 파악하고 싶으신지.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파악. 그러면 에반게리온 방금 말씀드렸던 그게 서파거든요.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 파 이게 앞에 두 작품이에요. 최근에 나온 극장판 4개 중에 그 리부트 된 것 중에 앞에 2개. 그거를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파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제 일본의 일본의 극을 나누는 기준이래요. 서파 급 이렇게 3개로 나누는데 네. 거기 앞에서 서랑 파를 따왔고 원래는 3부작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번째 영화를 2개를 한 번에 개봉한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대지진이 나고 이제 안노가 마음을 바꾼 거죠. 그러면 에반게리온 말고도 진짜 좋아하는 애니가 있나요? 일단 저는 건담류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건담과 에반게리온의 차이는 일단 로봇이냐 로봇이 아니냐. 로봇이 아니라고 했죠. 완전 다르죠. 로봇물이냐 아니냐가 완전 그렇죠, 다른 그렇죠. 건데. 건담은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작품으로 논란이... 치느냐 아니냐 뭐 그런 거 그렇죠, 아닐까? 그렇죠. 진짜? 네, 이제 아까 계열 같은 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근데 팬층 사이에서도 파벌이 굉장히 심해요. 건담은. 왜냐면 그게 60년대 70년대 만화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된 주제는 이거죠. 이것까지만 건담이다. 여기부터는 건담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최근에 작품이 나오긴 나왔어요. 기동전사 건담이라는 수성의 마녀라는 이름을 가진 작품이 나왔는데 이걸 건담으로 보느냐 아니냐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말 되게 조심하네요. 그거를 한 명이 그때부터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감독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일단 건담은 크게는 우주세기와 비우주세기로 나뉘는데 처음에는 우주세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감독 토미노 요시유키라는 사람은 건담을 1부에서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치솟은 거예요, 인기가. 그래서 이제 억지로 그 이야기를 붙여 나가다가 우주세기라는 작품이 완결에 났어요. 어떻게든 완결에 나서 근데 이제 건담이라는 컨텐츠가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작사에서 이제 새로운 건담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우주세기 연혁과 관계없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파벌이 갈리죠. 비우주세기는 건담이 아니다. 근데 왜 갈리는 거지? 원작자가 한 게 아니잖아. 그렇기도 하죠. 원작자가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우주세기 안에서도 갈려요. 원작자가 관여를 했느냐 아니면 다른 작품을 기초로 했느냐 같은 우주세기지만
방대한 곳이네요. 장난 아니죠. 갑자기 거기가 싸우기 시작하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물리학 전공이었고 또 이런 로봇들이 나오는 만화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애니를 볼 때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나요? 이게 실제로 물리학에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냥 그 작품으로서만. 그렇죠. 왜냐면 애초에 거대 로봇에 사람이 탄다는 게 그 거대 로봇이 한 걸음만 걸어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탄 사람은 피떡이 됩니다. 물리학적으로 따지자면 자기 몸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로봇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로봇이 달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쇼바가 좋다고 하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로봇의 크기가 그 정도가 막 20m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긴 이 건물 자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천장에 부딪히고 바닥에 내둥그러지고. 그렇죠. 근데 보통 그 탑승자가 탑승한 곳은 그거보다 좁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피투성이가 되겠죠. 네. F신 게 정말 다행이네요. F니까 이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을 다 극복하고 몰입할 수 있는 거야. 재밌네요. 그러면 그 과학 영화도 좋아하는 게 있나요? 이걸 과학 영화라고 부르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슈타인즈 게이트라는 작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요. 저는 그 미미님이 추천해줘서 한번 틀어본 적은 있어요. 네, 이게 게임을 원작으로 한 어떤 뭐 과학물이라면 과학물인데 애니죠. 네, 과학 애니인데 이제 이게 뭐 일종의 상대성 이론, 뭐 시간 여행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과학 이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애니도 어떤 이론들을 약간 무시하는 설정들인가요? 애초에 타임머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물리학으로는 네. 제목이 뭐라고 했죠? 슈타인즈 게이트. 슈타인이 게이트. 스톤이에요. 스톤의 독일어. 맞죠? 맞습니다. 네.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일석이었나? 원스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넷플릭스에서 한번 시작을 했었는데 네. 1화를 못 넘기긴 했어요. 왜? 그러니까 그냥 집중력 때문에. 근데 그게 이게 그 애니의 단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왜요?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쌓아 나가서 약간 중후반에 터트려요. 모든 걸. 앞에 집중해. 카타르시스가 장난 아니에요 이때. 근데 이게 1기도 그런데 2기로 넘어가면 이게 더 심해져요. 이탈률이 더 심해요 2기는 그래서. 그럼 2기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 1기에서 어느 정도 그 애니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상태인데도 이탈이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대중들은 의외로 냉정하니까요. 그거는 약간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지루해서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후반에 터트리는 카타르시스의 맛을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모아서 수트려보자. 그래서 앞부분을 좀 많이 루즈하게 가고 터트려 보려고 한 건데 사실 그 터트리는 타이밍도 애매했고 이게 터트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2기를 보면. 네. 그리고 그 중간에 극장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명작이에요. 극장판부터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슈타인즈 게이트를 보신다면? 네. 1기부터 보셔야 됩니다. 이건 또 그런 게 아니야. 극장판 보면 안 돼요? 왜냐면 극장판 1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1기를 이렇게 다룬 내용이 아니라. 네. 근데 그럼 2기는 어디 내용일 것 같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1기는 극장판은 1기에서 직접 이어지는 내용이다. 그러면 극장판 이후의 이야기가 2기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카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기에서 이어져야지 그냥. 극장판 무시하고? 네. 이것도 약간 파벌이 이렇게 파벌이 나뉘는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독특한 애니인 게 2기는 1기에서 시간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서 분기된 내용이에요. 분기됐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스포니까 가장 짧게 말하자면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냐 안 타냐가 미래를 결정하는데 1기는 예를 들면 탄 거고 2기는 안 탄 내용. 이거 아니야? 평행우주? 그 일종의 그런 건데 주인공이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평행우주의 기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그냥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개연성 없이 그래서 시간선을 넘나들면서 온갖 기억을 쌓아가는 내용이에요. 1기는. 네. 에어올 아니야? 근데 얘기만 들으면 진짜 흥미롭긴 하네요. 네네. 근데 왠지 저 1기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네. 넷플릭스에 있죠. 네, 꾹 참고 보시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조금
서서히 쌓아가는 애들한테 오히려 더 잘 아. 맞는 것 같아. 아, 내 성향이. 급발진하는 건 안 맞죠? 안 맞아. 제가 오히려 그거에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일본 영화 중에서도 일본 영화를 그래도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떤 전개가 큰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걔네들이 평범하게 뭔가 일상을 하면서도 그렇게 흘러가는 와중에 이렇게 쌓여가는 그런 서사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분위기가 좋으신 건가요? 그런 분위기라든지 어떤 그런 방식?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는 방식? 그렇게 현실에 맞닿아 있어야 내가 공감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죠. 일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안에서 걔네가 점점 천천히 쌓아가면서 뭔가 변화하고 이러면 좀 그게 오히려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애니 시리즈가 있을까요? 잔잔한 걸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최근작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넷플릭스에 바이올렛 에버가든이라는 애니가 바이올렛 있어요. 에버가든? 네. 이게 1기, 2기가 나와 있고 극장판도 2개가 나와 있는데 주로 극장판이랑 다 나오네요. 일본은 원래 그런 스타일인가요? 애니가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반증이죠. 네. 바이올렛 에버가든. 네. 근데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서사도 좋고 네. 그 작품도 잘 만들어졌고 끝맺음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올렛 에버가든. 바이올렛 에버가든. 기대가 되는데? 그리고 작화도 굉장히 좋아서 눈이 호강합니다. 제가 봐볼게요. 네. TV를 사세요. 65인치 정도. 저희 집에도 TV 있어요. 아니 TV가 없는 게 아닌데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65인치 TV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애니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럼 저는 뭐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제 취향은 좀 잘 알잖아요. 네. 헤어질 결심 취향이잖아. 근데 맥스님은 그거 애니 TV판은 아무리 추천을 해도 안 볼 것 같은 이미지예요. 아 1편 보다가 그만두는 이미지. 그거는 그냥 그냥 보지 말라는 말인데. 에반게리온 봐보는 거 어때요? 그냥 아까 얘기해주신 에반게리온. 그거를 우리 먼저 해보자. 그래. 좋을 것 같아요. 그 에반게리온 서파. 네네. 그거는 왓챠에 있나요? 아마존에 있습니다. 아마존. 다음은 에딘데요. 에딘데 전화 연결해야 되나? 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솔직히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또 이게 직접 이렇게 뵈지는 못해도 목소리 듣는 게 좋으니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닌가요? 네, 진짜 회의 중이라고 갑자기 하는 했거든요. 거예요. 여보세요? 에디 괜찮아요? 네네. 인사 나눠보세요. 우리 미미님이랑. 미미님이거든요. 네? 미미님이요. 미미님이라고 게스트 분이. 네. 미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디님. 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어떤 거요? 카야랑 저랑 네, 이제 네. 각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들 얘기하고. 네. 일부러 기침하지 아니 말고. 우리 안무도 안 물어봤는데 전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네. 시간을 많이 못 줘요. 그래서 네. 이제 에디도 어떤 콘텐츠 좋아하는지 얘기하고 이제 이 네. 미미님이 애니를 추천해주는 시간이거든요. 어떤 콘텐츠가 뭐예요? 뭐 그냥 평소에? 평소에 어떤 거 좋아하는지. 저는 약간 러닝맨. 런닝맨, 요묘모아니 뭐 그리고 좀 스토리를 말하자면 좀 두뇌 싸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법정 싸움. 막 이렇게 폭력이 아니라 막 말로 싸우는 거. 그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미미님이 네. 추천을 못 해줄 것 같거든요. 적당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이제 최근에 2기가 끝난 작품인데 허구추리라는 애니가 있어요. 허구추리? 네, 허구추리. 이게 이제 100% 두뇌 싸움은 아니고 한 80% 두뇌 싸움이라서 네.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사전에 에디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사전에 맥스님이 그 에디님께서 원피스를 보다가 오열하셨다고. 진짜 오열했어요. 저 특히 그 초파편에서 그거 네네. 슬퍼. 오열했어요. 나도 울었어. 나도 왜요? 울었어. 죽어요? 아니 그냥 걔가 약간 박해받는다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지? 막 맞아. 학대당해요. 그거 너무 슬퍼. 그래서 저는 에디님이 약간 열혈물을 좋아하시나 이런 궁금함이 저 있었어요. 완전 좋아요. 열혈물 약간 약간 좀 이렇게 모자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아. 세계 최강이 되는 거 이런 서사. 그 본인을 투사한 건가요? 그럼 약간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좋아하시나요? 가슴이 뜨거워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좋아하네요. 너무 좋아하죠. 영웅 서사. 혹시 그랜라간이라는 애니를 보신 적이 있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천원 돌파 그랜라간이라는 애니가 있는데 다이소 같은 거. 이거는 마음이 뜨거워지다 못해 끓어오릅니다. 진짜요? 네, 제가 그러면 격리 하루 남았는데요. 네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럼 아니면 짧은 것부터 추천을 드리면 혹시 어린 시절에 그 바이오맨 이런 거 좋아하셨나요? 처음 들어봐요. 바이오맨을 처음 바이오맨 들어봐? 후레시맨을 후레시맨. 네네네 네네네. 그런 것도 즐겨서 보셨었나요? 그쵸. 어렸을 때 아, 다 같이 봤죠. 네. 그러면 이것도 좀 최근 작품인데 앞에 S가 4개 붙고 네. 그러니까 SSSS 그리드맨이라는 애니가 있어요. 이거 근데 딱 12개짜리거든요. 오. 이거는 네 이거 또 장난 아닙니다. 네.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있는데 또 미미님을 내가 또 많은 대화를 나눴어야 했는데. 근데 그 목소리가 더 탁해진 것 같아요. 아니 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괜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좀 너무 재밌게 하지 말고요. 불안한. 그 아픈 것 같으니까 끊을게요. 네, 좀 쉬게 놔주세요 저를. 네, 푹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에디한테 추천할 게 많았네. 그러게. 약간 에디가 그나마 F라서. 또 실제로 뵙고 싶네요. 근데 의외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태원 클라스. 아, 뭐 성장해서 이제 내가 모자란 뭐 사람들이 뭔가 모여가지고 성공하는 거. 아 그럼 볼 거 너무 많죠. 그런 게 또 대부분 로봇물이에요. 그럼 신지도 잘 맞지 않을까요? 근데 에반게리온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편은 아니라서 그래 뭐가 다르지? 로봇이 아닙니다. 오늘의 명언 로봇이 아닙니다와. 에반게리온은 로봇이 아니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애니를 이렇게 좋아하는 자칭 씹덕으로서 꿈이 있다면요? 이런 질문을 내가 하면서도 진짜 웃긴다. 이게 그 긴 답변이 있고 짧은 답변이 있는데 짧은 답변으로 길게 해주셔도 돼요. 둘 중에 저희가 다 들어보고 네네. 더 재밌는 걸로 낼게요. 재밌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제 재밌지 않다는 게 너무 진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보면 편하게 하세요.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이 네. 퍼스트 건담을 만든 감독인데 우주 세계 전체를 리부트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퍼스트 건담을 그 작품을 이제 다시 이제 들고 와서 새로 그리고 성우도 새로 뽑고. 근데 그러면 그 덕후 입장으로서 내가 사랑했던 작품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하는 거잖아요.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은 안 돼요? 반반이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약간 간을 보고 있는 게 선라이즈에서 그 퍼스트 건담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에피소드 하나를 확장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극장판으로 만들어서 냈어요. 근데 이게 반응이 괜찮았어요.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죠. 우주 세계 어떻게 할까? 그럼 막 설레겠네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뜨거워지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건담은 그 수성의 마녀라는 작품은 최근에 나온 작품은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전편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건 조회수가 몇 만이나 나오나요? 뭐 기본적으로는 단위가 이제 10만 단위, 100만 단위 이제 자막이 이제 한국어, 중국어, 영어, 뭐 베트남어 이렇게까지 다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왜 동양인들만 그렇게 좋아할까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의외로 미국 사람들이 건담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는 건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어떤 스토리의 개연성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막 멋있고 때리고 부시고 합체하고 이런 어떤 시각적인 이런 것들을 더 즐기는데 마블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이제 좀 건담이나 에바는 그런 작품들은 아니니까요. 뭔지 알겠다. 건담이나 에바라고 한 거죠. 네, 에반게리온. 네. 그런 작품들은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들도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건담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냐 안 되냐는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원래 퍼스트 건담을 만든 목적 자체가 약간 반전 사상이었어요. 전쟁의 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거기서 일종의 거기 또 주인공 10대잖아요. 소년병으로 징집이 된 거예요. 일종의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작품들도 어떤 이런 최소한의 반전 사상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건담이 아니다. 근데 사실 저한테 했던 얘기는 좀 달랐거든요. 얘기해 보시죠. 뭐 입장이 바뀌셨을 수 있잖아요. 오늘자의 입장인 거죠. 이런 결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 에반게리온의 누구였죠? 레이였나? 네.
레이의 머리 색깔로 본인의 동공을 염색하고 싶다고. 아니 레이의 눈 색깔이죠. 눈은 붉은색이거든요. 붉은 계열. 잘 어울리네요. 여기 탈색하신 분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또 하시면 둘이 근데 동공을 염색할 수 있나요 지금? 못하죠. 렌즈를 그러니까 껴야죠. 그게 꿈이죠. 그러면 저는 이 꿈이 그 건담이 다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쉬운 꿈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죽기 전에 건담이 리부트 되는 걸 꼭 보고 싶습니다. 멋있네요. 근데 뭔가 저런 소망이 뭐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다시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을 뭔가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저희 주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쵸. 우린 아직 없잖아 그런 게. 문제는. 저희는 아직 못 찾았죠 그런 걸. 근데 오늘 뭔가 좀 들어보니까 한번 진짜 봐보고 싶어요. 뭔가 내가 그 세계관에 젖어가지고 나를 투사하고 싶어.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너무 크게 웃잖아요. 아니 그냥 이 말을 내가 말하면서도 될까 해가지. 저도 공감 못한 사람은 아니에요. 할 수 있죠. 네.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오죽서 나와주신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듣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오죽사를 많이는 안 들었지만 네. 그냥 일단 두 분은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실물이 났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조롱받게 하려고. 무슨 소리예요? 네, 그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네.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냥 장난을 친 거고 네. 분위기가 듣는 것보다 녹음하는 분위기가 더 좋네요. 아 그래요? 네. 들을 땐 어땠는데요? 들을 때는 에디가 없어서 그런가? 그치. 에디 있었으면 우리 또 막 혼내고 막 녹음하는데 그렇게 할 거냐고 막 뭐라 하잖아 맨날.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래 갔으면 좋겠고 저도 자주 불러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또 진짜 부를게요 저희가. 과학 한번 잡아가지고. 과학 얘기 좋죠. 그래 과학 얘기 아예 해요. 재밌겠네요. 네. 아니면 이런 건 어떠세요? 혹시 아까 이제 감독들 이름이 몇 개 지나갔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호소다 마모루 아니면 그 이름 뭐였죠? 신카이 마코토 이런 감독 말고 신카이 마코토를 약간 더 이제 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전혀 아닙니다. 이거 얘기하면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이런 극장판 애니를 만드는 분들 말고 그 아까 건담을 만든 토미노 요시유키라든지 지브리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장르예요. 이미 미야자키 하야오 이런 인물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를 다루듯이 다루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미야자키 하야오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 감독이랑 미야자키 하야오랑 뭐 예를 들면 안노가 아니라 토미노 요시유키 건담 만든 감독이랑 개인적으로 막 아는 사이고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다루는 그 소재라든가 이런 게 너무 다른데. 그렇죠. 완전 극과 극인데 근데 개인적으로 친하고 근데 인터뷰할 때 서로 막 까고 안노는 그 다음 세대거든요. 근데 또 그래서 안노도 또 거기 엮여 있고 이제 안노는 에반게리온 감독입니다. 네. 재밌겠네요. 각조까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 나올 때쯤에 또 그 얘기를 하면 그러네요. 재밌겠네요. 이제 곧 나올 테니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는 걸로 할까요? 좋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뭐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는데 못한 거 있나요? 여러분 오죽사는 팟빵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센스 마지막 센스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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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